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이병욱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치동 수학 강사가 추천하는 수학 문제집 목적별로 제가 4가지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개념입니다. 문제집은 크게 봤을 때 이제 4가지 분류로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념 공부하기에 적합한 책. 두 번째는 유형. 수학은 유형을 좀 먼저 공부해서 그 도구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형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을 공부했으면 이제 그거를 여러 개의 도구들이 활용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풀어봐야겠죠. 그럼 복합적인 문제들을 심화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심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내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학교별로 자기 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나 자기 학교 수준에 걸맞는 기출문제, 이렇게 기출문제집까지 해서 총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념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가 추천드리는 개념서는 총 3개입니다. 물론 뭐 다른 문제집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아이들한테 제일 좋았던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원리입니다. 개념 원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 3가지 개념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개념이 일단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형을 정확하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유형 같은 거와 그 밑에서 그 대표 유형을 따라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빈출 주제 같은 게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게 전 개념서라고 생각을 해요. 유형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은 좀 적지만 유형을 더 세분화해가지고 많이 보게 하는 게 이제 유형서의 역할이라면, 개념서는 유형서의 일부 대표 유형을 가져와서 그 유형을 조금 더 반복해서 공부해서 그 패턴들을 좀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를 많이 적용시켜 놓았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개념 원리라는 책이 좀 아주 쉬운 난이도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수준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선행을 하거나 수학에 조금 자신감이 없다, 그래서 좀 천천히 좀 이제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개념을 다지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개념 원리 추천드립니다. 근데 선행을 여러 번 몇 학기씩 이렇게 하다 보면 개념 원리 정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 유형서의 반 정도 이상 혹은 유형서 수준까지도 미리 좀 땡겨서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난이도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기본 정석과 수학의 바이블. 그래서 기본 정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명한 문제집이죠. 많은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개념 원리보다 조금 더 기본 예제나 유제나 그런 패턴은 비슷하나 문제가 조금 더 대표적이고 사고력을 조금 요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은요, 정석 같은 경우는 예제랑 연습 문제 사이에 간극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와 연습 문제 사이에 간극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할 때 좀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제를 공부를 한 다음에 연습 문제를 익히는 과정에서 개념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으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장단점을 조금 섞어놓은 책이 뭔가 생각해보니까 살짝 수학이 바이블이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개념 원리처럼 약간 조금 요새 유형에 걸맞게 나오면서 동시에 정석과는 구성이 비슷하고 난이도도 조금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책이 수학의 바이블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책을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이 3개 개념서가 저는 수업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진행을 하고 또 많은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형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형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2가지 정도만 봅니다. 왜냐면 이 이후의 유형서, 이거 말고 나머지 유형서는요, 보게 되면 그냥 심화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전 낫다고 봐요. 왜냐면 유형서에 막 몇 권씩 풀면서 시간 낭비할 시간 없거든요. 유형이라는 거는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도구를 차라리 그 유형서 한 권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서는 딱 2권 정도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조금 중하위권, 중위권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그리고 처음 공부한다 그 과정을, 그리고 학년차가 좀 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학생인데, 중학교 1, 2학년인데 고등학교 거를 공부한다, 이런 학생들은 조금 쉽게 고등수학을 접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연습하기 적합한 책은 RPM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념 원리의 RPM을 이렇게 적용해서 2개를 공부하시는 방법이 가장 중위권, 중하위권 혹은 격차가 높은 선행 단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석이나 수학의 바이블이랑 적합한 거는요, 난이도상으로 RPM이랑은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센 혹은 센 B라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만 모여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센을 사셔서 C를 제외하고 B만 풀면서 먼저 따라갔다가 C는 따로 모아서 푸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과 수학의 바이블 정도로 처음에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하면 바로 유형서는 센 정도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뭐 명실상부 유형이
되게 많은 유명한 책이죠. 저는 이렇게 2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화 문제집이죠. 사실 학군지나 좀 자사고나 학교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유형서와 개념 정도로는 거의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화 문제집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 4가지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쟁이고요. 두 번째는 절대 등급, 세 번째는 블랙라벨, 네 번째는 최강 TOT. 이렇게 4개가 저는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4개의 순서로 써놓은 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 4개의 순서대로가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과정이에요. 고쟁이 같은 경우가 저는 심화 문제집 중에서 가장 입문하기가 쉬운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쟁이는 1, 2, 3 스텝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1, 2 정도는 제 생각에 한 센 정도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센을 공부하고 나서 나 근데 센은 어느 정도 봤어. 자, 심화 넘어가고 싶어 하면 가장 입문하기가 좋은 심화 문제집이 고쟁이다. 그리고 적당히 내신의 한 60, 70%는 심화 문제가 나오더라도 한 이 정도 선에서 난이도상으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쟁이 일단 먼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대 등급 블랙라벨 TOT인데요. 이 책이랑 이 3개의 책은 묶어서 보고 싶어요. 고쟁이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약간 유형서와 심화서의 중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5 유형 심화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절대 등급이랑 블랙라벨 TOT는 분량 자체도 적어요. 분량 자체도 적다는 뜻이 뭐냐면 약간 중학교 때 책 봤을 때 A급 수학이나 최상위 수학 이런 문제집 풀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들처럼 이 3가지 같은 경우는 분량이 좀 적습니다. 자, 분량이 적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이 좀 하기가 좋냐? 유형도 어느 정도 됐어. 개념서도 봤어. 그리고 심화의 중간도 봤어. 혹은 이 정도를 봤는데 나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중간 띄고 넘어갈래 하는 친구들이 넘어가기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신 대비하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선행 단계에서는 근데 어디까지 봤으면 좋겠냐면 선행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이 정도 문제에서 이제 메타인지를 어느 정도 했을 때 만약에 너무 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수학을 좀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아닌 이상 자, 선행 단계에서는 고쟁이까지만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 다음 해의 진도, 그 다음 학기의 진도를 나가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3권 같은 경우는 언제 대비하냐? 실제 자기가 2학년에 걸맞는 수학을 배울 때 내신을 대비할 때 공부해 주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미리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심화 문제집을 여러 번 봐야지 이런 조급함은 제 생각에 100명 중에 한 5명 미만 정도만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학원에서 배우니까 따라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차라리 2회독 정도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선행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문제집은 언제든지 미리 풀지 않아도 분량이 적기 때문에 내신 대비로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신 되기 전에는 요만큼을 소화를 해놓고 그리고 내신 때는 딱 이 정도 분량을 심도 있게 사고하면서 공부하면 내신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신 심화서는 이렇게 총 4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어려운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TOT, 그다음 블랙라벨, 절대 등급, 고쟁이 이 순서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기출입니다. 내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이제 기출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학교 기출문제집은 좀 약간 중학교 거 말고는 많이 없잖아요. 학교별로 있는 반에 학교별 반이 있는 학원 자료나 혹은 학원 선생님들이 주시는 학원 자료를 사용해도 좋고요. 혹은 기출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족보닷컴이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구글링 하셔서 학교 기출 문제나 혹은 그 학교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학교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답이랑 문제만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풀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문제집은 없지만 기출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학원 자료에서 우리 활용함으로써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익숙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는 총 4단계 개념, 유형서, 심화, 기출 이렇게 해서 내신 대비를 1등급 맞게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